아빠가 집으로 새엄마를 들이겠다고 한 것은 제가 17살이 되던 해, 정확히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뭐? 새엄마? 아빠! 너도 너지만 서정이도 너무 어리고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 아니, 난 필요 없어. 새엄마는 무슨 새엄마야. 난 엄마 손 필요할 나이 아니고 서정이는 내가 알아서 돌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너 학교 다니면서 서정이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거야? 서정이 이제 8살이야.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내가 어떻게 해서 엄마 손 필요 없게 하면 되잖아.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어, 5년이 됐어? 고작 1년이야. 얼마 전에야 기일이 지났다고. 근데 뭐? 재혼? 새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정하고 앉아. 아빠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안 돼. 무슨 생각을 했든 아빠 생각이 틀렸어. 나쁜 아줌마 아니야. 아빠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서영이 너도 아빠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무슨 이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 지금 이게 이해받을 수 있는 일인지. 오래전 지인? 뭐, 첫사랑이라도 돼? 그럼 더더욱 안 되지. 엄마 죽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첫사랑이랑 살고 싶다 이거잖아. 서영아. 나 절대로 인정 못해. 데려오기만 해봐. 정 같이 살고 싶으면 나 나가면 해. 나 대학 가서 이 집 나가면 그때 하라고. 저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엄마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빠한테 엄마가 그렇게 금방 잊힐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저의 의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 그 여자는 다짜고짜 짐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아빠 지인이라던 그 여자가 낯이 익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어서 기억을 더듬다가 저는 급식실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급식실 조리사 중 한 분이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셔서 안면이 있던 분이셨죠. 아줌마가 어떻게... 서영아, 많이 놀랐지? 너무 급하게 온 거 아닌가 싶은데. 난 인정 못하겠어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알던 사이라고요? 언제부터요? 저 볼 때마다 그런 소리는 없었잖아요. 그게... 홍서영, 버릇없이 굴지 말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빠, 이게 말이 돼? 뭐가 말이 안 돼? 앞으로 아줌마 말 잘 들어. 괜히 못한 행동해서 아줌마 속상하게 하는 날엔 아빠도 가만히 안 있어. 버릇없이 굴지 마. 아빠! 급식실 조리사 아줌마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식이 나오는 날이면 저만 특별히 더 많이 챙겨주시곤 했는데 그럴 리가 없었지요. 게다가 만날 때마다 이름 불러주시며 웃으며 인사해 주시던 분인걸요. 하지만 그 아줌마가 제 새엄마로 오셨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졌죠.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누웠던 침대에 눕고 엄마가 앉았던 소파에 앉고 엄마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엄마가 썼던 화장대를 쓰고 뭐 하나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 앉으면 안 돼요? 어? 거기 우리 엄마 자리인데.
홍서영. 의자를 하나 더 사든지 아빠랑 자리를 바꾸든지 하면 안 돼요? 나 아줌마가 엄마 자리에 앉아 밥 먹는 거 싫은데. 정말 이게 보자 하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미안해, 서영아. 아줌마가 생각이 짧았다. 얼른 와서 먹어. 아줌마는 이따 아빠 자리에 앉아서 먹을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모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아줌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제 비위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에게 혼나는 일도 부딪히는 일도 너무 많았어요. 너 적당히 해. 아빠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아줌마한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했지? 사춘기도 지날 나이인데 왜 그렇게 철없이 굴어? 네가 그러면 서정이도 그대로 보고 배울 거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나야말로 꾹꾹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침대, 엄마 화장대, 엄마가 앉던 자리. 다 엄마 건데 왜 저 아줌마한테 내주는 건데. 야, 홍서영. 왜 또 그러는데. 서영이 잡지 말라니까. 아줌마, 가식 떨지 말아요. 아줌마도 내가 아빠랑 이렇게 되니까 기분 좋죠? 아주 더 혼났으면 싶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까? 저요, 그렇게 만만한 애 아니거든요? 속 없이 돌아가신 엄마 있고 아줌마를 순순히 엄마로 인정할 만큼 순진한 애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그만해.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화낼 일도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늘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빠였고, 저를 홍서영이라고 성까지 붙여 부르는 일도 없었죠. 그런데 아줌마가 들어오면서 우리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은 동생이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아빠와 엄마, 저와 본인, 그리고 그 옆에 그 여자까지 그려왔더라고요. 서정아, 왜 여자 어른이 둘이야? 여긴 하늘나라 간 천사 엄마고, 여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이리 내. 왜 찢어? 내가 그린 그림인데 왜 찢어? 너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려봐. 언니한테 아주 혼나? 동생이 그려온 그림을 찢어버렸고, 그 일은 바로 아빠 귀에 들어갔죠.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웠고, 아줌마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못되게 굴어? 누가 동생이 그린 그림을 그딴 식으로 찢으래? 잘못 그려진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리라고 찢었지. 당장 이어붙여. 싫어. 당장 이어붙이고 서정이한테도 아줌마한테도 사과해. 싫다고. 못해. 너 진짜? 결국 아빠는 제게 손을 댔고, 저는 돌아간 뺨을 부여잡고 아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뭐라고 쏘아붙이기도 전에 아줌마가 달려와서 아빠를 마구 때렸어요. 진짜 미쳤어? 왜 때려? 왜 때려? 이거나. 당신은 화도 안 나? 쟤한테 이딴 취급 받으면서 화도 안 나냐고.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두라고 했잖아. 왜 애한테 손을 대, 왜? 이럴 거면 다 말해. 서영이 쟤도 뭘 모르니까 당신한테 이딴 식으로 나오지?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서영아, 너 얼른 방에 들어가. 얼른. 그때 저는 모든 것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줌마에게 모질게 굴었던 이후로 태어나 처음으로 제게 손을 댄 아빠도, 아빠 앞에서 대단한 모성애를 가진 엄마인 척 구는 아줌마도, 돌아가신 엄마를 잊은 듯 아줌마에게 금방 엄마라 부르는 동생도요. 제가 그 집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공부고 뭐고 부질없이 느껴졌고요. 결국 저는 가출을 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혼자 나가고 싶진 않아 동생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언니, 우리 어디 가? 몰라. 진짜 학교 안 가도 돼? 언니도 안 가잖아. 그러다가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해? 안 혼나. 이제 아빠한테 안 갈 거니까. 어? 왜? 집에 안 가? 이제 우리 집 없어. 아빠는 그 아줌마랑 행복하게 사니까 우리는 필요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참 철없이 굴었죠. 특별한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나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거든요. 외할머니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라 쉽지 않았고 결국 생각난 곳이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엄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그곳은 제가 어디인지도 알고 핸드폰만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친구들 보면 엄마 때문에 짜증난다, 화난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엄마,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미정이랑 아연이는 가끔 엄마가 되게 짜증난대. 막 매일같이 잔소리도 너무 많고 시키는 일도 많아서 가끔은 엄마한테서 해방되고 싶대. 그래?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응, 나는 한 번도 엄마가 짜증난다거나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오, 정말? 엄마는 서영이한테 잔소리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다 사랑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머, 정말? 그건 좀 감동이네. 엄마도 다른 엄마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 맨날 잔소리해야 되고 시키는 일도 안 해서 가끔은 자식 없이 살아보고 싶다는 거야. 진짜? 엄마도 내가 있어서 좋아? 당연하지.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서영이 서정이 만난 일인데 엄마는 진짜 너무 행복해. 우리 딸들 덕분에. 그럼 엄마는 내가 좋아? 서정이가 좋아? 어머, 애기처럼 그런 질문을 다 하고. 서정이는 아직 쬐끄만한 애긴데. 동생한테 질투하는 거야? 당연하지. 나는 언제나 엄마한테 넘버원이고 싶은데? 글쎄. 뭐야. 나는 엄마랑 아빠 중에 하나 고르라면 0.1초도 고민 안 하고 엄마인데? 엄마는 고민해? 둘 다 자식인데 어떻게 누구 하나를 뽑겠어? 에이. 근데 굳이 한 명만 뽑으라면? 우리 서영이가 조금 더 좋아. 엄마는 서영이 만나고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알았거든. 정말? 진짜지? 여동생은 아직 어려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어요. 엄마를 찾긴 하지만 아마 저처럼 많은 기억이 떠올라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것이 더 괴롭고 아줌마가 들어온 것이 더 힘든 것도 있었어요. 엄마의 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가 없는데 자꾸 그 아줌마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언니, 왜 울어? 아니야, 아프면서 그래. 근데 여기 엄마 있는 곳 아니야? 맞아.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나도 엄마 보고 싶다. 근데 넌 집에 있는 아줌마 보고
왜 엄마라고 해? 아빠가 이제부터 엄마라고 하라고 했는데 언니는 왜 엄마라고 안 해?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근데 엄마는 이 세상에 없잖아.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하나만은 아니야. 저 세상도 세상이지. 이 세상이고 저 세상이고 언니한테는 하늘나라 간 엄마가 유일한 엄마야. 근데 아줌마 착해. 내가 컵 깨뜨렸는데도 괜찮다고 안 다쳤냐고 물어봐주고 내가 밤에 불 끄고 자는 거 무섭다고 했더니 불빛 나는 거 사줬어. 당연히 너한테 잘 보여야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지. 그런다고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해? 배신자. 나 배신자 아니거든. 아, 빨리 내릴 준비나 해. 거의 다 왔으니까. 납골당을 찾은 것은 엄마 기일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그곳에서 잠든 이후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가고 있었는데 아줌마 때문인지 그것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분명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2분 금실이 좋았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세상 무너지듯 절규하던 것도 아빠거든요. 아빠도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래놓고 1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 재혼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엄마, 우리 왔어. 너무 오랜만에 왔지. 미안해. 일이 좀 있었어. 맞아, 엄마. 우리 집에 다른 엄마 왔어. 엄마도 알아? 야,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엄마 슬퍼하잖아. 언니가 어떻게 알아? 엄마는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야, 엄마는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엄마라고 하는 게 뭐가 좋아? 그 아줌마가 우리 엄마로 와서 내가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지내니까 엄마는 더 좋아할걸? 저는 동생의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런 알량한 질투심을 부리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동생의 말에 만약 엄마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더라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줌마와 아줌마 편을 드는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나란히 벽에 기대고 앉아 엄마 봉하남을 종일 바라보았어요. 언니, 우리 언제 가? 나 배고픈데. 아까 빵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아줌마 요리 잘하는데 아줌마가 해준 갈비찜 맛있잖아. 그거 먹고 싶어. 야, 그놈의 아줌마 이야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아줌마야? 왜? 배고프니까 그렇지. 야, 우리 아가씨들은 왜 종일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까? 꼬맹이 아가씨는 왜 울고 있고? 배고픈데 언니가 자꾸 안 가서요. 누구 만나러 왔어? 우리 엄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언니랑 같이 왔어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라. 경비 아저씨는 저희 자매가 종일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시면서 김밥 2줄과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동생은 정말 배가 고프긴 고팠는지 아저씨가 주신 김밥을 단숨에 먹어치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동생도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만 가지? 엄마는 또 보러 오면 되잖아.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집이 없는 거야? 아닌데. 우리 집 있는데. 아빠도 있고 아줌마도 있어요. 야,
그래. 그렇구나. 집에 어른들이 기다리시면 얼른 돌아가는 게 좋아. 엄마도 여기서 너희 둘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 동생의 말에 우리 처지를 눈치챈 듯 아저씨는 다정한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 가출 소동의 결론은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저씨 말대로 엄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을 절대 좋아하진 않을 것이란 것을요. 그렇게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빠는 동생을 데리고 나가 학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가 지금 제정신이야? 나갈 거면 너 혼자 나갈 것이지. 서정이까지 데리고 나가? 그만해, 제발, 응? 약속했잖아. 큰 소리 내지 않기로.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쓴 줄 알아? 담임 선생님의 경찰에. 됐어.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 애를 잡아? 서영아, 얼른 들어가라. 언젠가부터 아빠 앞에서 삐딱하게 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빠는 자신을 노려보거나 대답하지 않거나 혹은 말대답하는 제게 불만이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고소하고 후련했습니다. 제가 아빠 때문에 속상한 만큼 아빠도 저 때문에 속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동생은 김밥을 먹어놓고 아줌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조잘조잘 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에 들렸는데 한참 후에 아줌마가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서영아, 자니? 안 자면 아줌마랑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아줌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자는 척 했는데 아줌마는 제가 자는 척하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도 듣지 않고 들어와 앉았어요. 짜증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자 아줌마는 품에서 고이 안고 있던 보자기 꾸러미를 침대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사실 아줌마는 이걸 서영이한테 보여줄 생각은 없었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결정했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아빠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줌마가 뭐든 서툴러서 그래. 그러면서 아줌마는 보자기를 풀어헤쳤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옷들과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아줌마가 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아이는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제 책장 위에 있는 앨범에도 있는 바로 제 어릴 때 사진이었거든요. 사실 아줌마는 서영이를 낳았어. 아줌마의 폭탄 선언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저를 낳은 친모였던 것입니다. 아줌마랑 아빠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난 사이야. 그렇게 아줌마는 제가 알지 못하는 제 출생의 비밀이 담긴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와 아빠가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로 딱 제 나이에 처음 만나 아빠의 고백으로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사귀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할 작정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대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내가 너 왜 그렇게 성적이 떨어졌나 했다. 이게 다 그 여자애 때문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공부가 어려서 그런 건데 왜 미연이 탓을 해? 나 그렇게 공부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긴. 너 중학교 다닐 때는
못해도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었었어. 안 되는 머리도 아닌데 고등학교 가자마자 확 미끄러졌잖아. 그런데 뭐 3년 동안 사귀었어. 그게 다 그 여자애 때문이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 이야기 다 해서 뭐해. 대학이 삶의 전부인가? 대학 안 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속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결혼이라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 타령이야. 학교를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하거나 이야기해. 가정이 있어야 내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엄마는 그런 생각도 못해? 할머니는 아빠가 대학에 가지 못한 이유를 아줌마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여우 같은 게 자기 아들을 홀려 발목을 잡았다고 매일 울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아빠와 아줌마의 사랑이 한창 불타올랐던 때라 할머니가 운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역정을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취직을 해 몇 달간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만들어 집을 나온 것이죠. 진짜 우리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너네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뭐 엄마 아빠가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 충분히 우리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그래도 나는 제대로 된 허락을 받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허락은 차차 받으면 돼.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허락하시겠지. 확신이 없는 미래에 늘 불안했던 아줌마와 달리 아빠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긍정적이었지만 아줌마로서는 다소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았답니다. 둘 사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빠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줌마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숙제를 떠안고 있는 기분이었다고 했죠. 예, 누가 너보고 이런 거 가져오라든? 내 아들이나 보내달라고, 내 아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희 앞으로도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잘 살아도 너랑은 잘 살 수가 없다. 너 아빠도 없다며. 아빠란 것은 바람나 도망가고 지금도 변변찮은 직업으로 하루살이처럼 사는 네 엄마한테 들어가는 돈이 보통이 아니더라?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내가 내 아들 좋다는 애 뒷조사 하나 안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줄 알았니? 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남자 마음 살살 구슬려서 부모 자식 영 끊게 하고 아주 무서운 애야. 너는 그거 아니? 어머니, 저는 정말 기훈 씨랑 잘 살고 싶어요. 저희 서로 오래전부터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 사랑은 무슨 사랑? 당장 나가라. 내 아들 보내. 내 아들 돌려보내라고. 그날 할머니께서는 아줌마가 애써 준비한 갖은 밑반찬들을 다 내던져 버리셨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 집 마당에 널브러진 온갖 나물과 전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아오는 길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셨죠. 그렇다 보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고 해요. 기훈아, 우리 그만 정리하자. 너희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일이야. 고작 이 정도 버티고 포기할 거였음. 너랑 시작도 안 했다고. 너도 힘들잖아. 언제까지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너희 부모님께서도 믿고 계실 거야. 결국 우리가 헤어져서 네가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아니, 나는 절대 너랑 안 헤어져. 약속했잖아.
우리 성인 되면 결혼하기로. 그냥 늦어질 뿐이야. 사실 우리 식만 안 올린 거지 부부나 다름이 없잖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한 거 아니었어. 그리고 너희 엄마 말도 틀린 거 없잖아. 우리 집 결국 너한테 집만 될 거야. 지금도 나는 내가 버는 돈은 죄다 집에 가져다 주느라 너한테 얹혀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생각으로 누가 손해보느니 득을 보느니 그런 거 따지면 같이 살 수가 없어. 가족이란 건 원래 그런 거야. 너희 집 사정 모르고 시작한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견뎌. 지금 우리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어. 숱한 이별의 위기가 있었지만 아빠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 뒤로도 같이 1년을 살다가 바로 제가 생긴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한 뒤에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두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아빠는 오히려 좋아했답니다. 아이가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각이 좀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 손녀라고. 아무리 나랑 미연이가 미워도 우리 둘 사이에 낳은 아이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 아유, 기어이 네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누가 애 낳으라든. 애 낳으면 뭐가 달라진대? 네 형편에 무턱대고 애까지만 들어오면 어쩌자고. 너야말로 애 생각은 안 해? 왜 그렇게 철없이 구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었던 것뿐이야. 나는 지금도 이렇게 충분히 행복한데 왜 엄마 아빠는 내 행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데? 네가 진짜 행복한 가정의 삶을 몰라서 그래. 매달 자기가 번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집에 가져다 바치는 여자랑 어떻게 사니? 지금이야 되겠지. 그런데 결국 너도 지칠 거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나는 안 그럴 자신이 있다니까. 아유, 울려도 단단히 울렸어. 응? 그 여우 같은 것이 내 아들 눈을 멀게 하고 병신을 만들었다고. 학교 다닐 때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던 네가 이렇게까지 부모 속을 썩일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포기했다.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 알아서 네 자식 네 마누라 건사하고 살아라. 아빠! 그 일로 할머니는 몸져 눕게 되었고 급기야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두 사람에게 육아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로 할머니가 생사가 오갈 정도로 허약해진 것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죠. 아유 기훈아,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부모가 이렇게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네 엄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응? 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엄마 이 젊은 나이에 너 하나 때문에 잘못되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래? 응? 그래 기훈아. 오빠 말 들어보니까 여자만 포기하면 애는 책임지겠다더라. 너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거면 크게 양보한 거야. 너도 네 아빠 성격 알잖아. 당시 고모 할머니들은 할머니의 병실 앞에 쭈그려 앉아있던 아빠를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설득했다고 해요. 효자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불효자는 되고 싶지 않았던 아빠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다녀와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보면서 아주 많은 예견했다고 해요. 늘 불안에 떨었던 그날이 결국 마지막을 고해하는 날이 왔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나를 못 알아보시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미연아, 기훈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도 이제 인정할 때가 됐잖아. 우리 여기까지란 거. 미안해. 미안하다 정말. 왜 울어? 사귀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난 정말 끝까지 너랑 함께하고 싶었어. 내가 너랑 어떻게 헤어져? 우리가 어떻게 남이 돼? 부부로 살다가도 헤어지는 마당에 연인이었다 헤어지는 게 뭐가 이상해. 우리처럼 애를 낳고도 남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근데 저러다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이러다 나 평생 그 죄책감에 괴로워 어떻게 살까 싶어서. 그 죄책감 너한테 떠넘기면서 너도 괴롭히게 될까봐 나도 너무 무서워. 알아. 다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끝내자. 아줌마는 일부러 아빠를 대신해서 먼저 이별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니 아빠가 먼저 이별을 꺼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죠. 정작 그렇게 말하는 아줌마도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몇 번이나 생각했던 일이었는데도 마치 처음처럼 슬펐다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남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서영이는 안 돼. 미연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왜 서영이를 네가 데려가? 네가 어떻게 애를 키워? 너희 엄마도 일하시고 너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애는 어디에 맡기고 어떻게 키울 건데? 어떻게든 키워. 내가 서영이를 어떻게 포기해? 너는 포기해도 나 절대 서영이는 포기 못해. 절대 안 돼. 고집 부리지 좀 마. 내가 양육비를 보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네가 키우는 건 힘들어. 엄마가 아이 데려오면 아이는 키워준대. 자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미연아, 고집 부리지 말고. 안 된다니까. 제 양육권을 두고 갈등이 생긴 것이죠. 현실적으로 당시 아줌마 사정상 아이를 맡기는 것은 어려웠대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빠가 저를 맡고 자주 만나는 방식으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줌마 입장에서는 부모 반대로 헤어진 남자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 원할 때마다 아이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둘 사이의 일인데 양육권에 할아버지가 개입하면서 아줌마는 더 이상 목소리를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낳았든 네 핏줄이면 네가 키워야지. 누가 데려간다는 거냐? 생각이 깊은 애는 아니다 싶었지만 역시 나는 역시나구나. 그래도 애를 낳은 사람이 애를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딸을 그 힘든 집구석에다가 보내서 고생시키겠다 이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럼 잔말 말고 데려와. 지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집에서 자기 딸 키우고 싶지 않겠지. 결국 두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던 양육권 문제를 단판 짓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아줌마는 눈물로 저를 아빠에게 보낸 것이죠. 그 후로 아줌마는 홀로 살면서 말도 못하게 힘든 일도 많았지만 저를 아빠에게 보내던 그 순간만큼 힘든 일은 없었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저를 보내야 했던 현실이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해. 데리고 나갈 테니까. 약속 지켜. 그리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기훈아, 상황이 나아진다는 건 없어. 내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어. 내가 내 부모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건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미안해. 아빠는 자기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이고 아줌마는 자기 부모의 무능력에서 도망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둘을 갈라놓았고 저는 아줌마와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처음엔 약속대로 아줌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만나곤 했대요. 하지만 아빠도 일이 있다 보니 그 날짜나 횟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고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그러다 평생 본인이 애를 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선자리를 주선하며 결혼하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싫다니까요. 왜 자꾸 강요하세요? 결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서영이 저 어린 것을 개중 너 혼자 감당하겠다 이거야? 솔직히 그게 너 혼자 감당하는 거냐? 결국 내가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애엄마한테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그리고 걔한테 보내면 애가 잘 큰다든? 치아빠가 떠넘기고 간 빚에 생활력 없는 치엄마 먹여 살리느라 힘든 애가 무슨 수로? 잔말 말고 선봐. 그 수밖에 없다. 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변변찮은 능력에 애까지 딸린 저한테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는 건 숨겨야지. 서로 좋아 죽고 나면 애 있는 거 흠도 안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해. 내가 너 살 길 만들어주는 거잖아. 응? 아빠가 싫다는데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고 결국 억지로 선자리에 나간 적도 많답니다. 하지만 순순히 두 분의 뜻에 따라줄 아빠도 아니었어요. 선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서 바로 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 번번이 퇴짜 맞아 온 것이죠. 그때 아빠는 그게 아줌마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답니다.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애엄마를 찾는 것 같아 선자리에 나온 상대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줌마와 다시 시작할 여지를 두기 위함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 아줌마가 아빠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현실이 들이닥친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라니. 이제 거의 갚아나가는 거 아니었어? 몰라. 나도 모르겠다, 미연아. 대체 무슨 일인데? 또 아빠야? 또 아빠가 일 저지르고 엄마한테 떠넘긴 거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사라져야 네 아빠도 이 징글징글한 인연을 끝내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혼하라니까 왜 이혼을 안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드냐고. 네 아빠가 연락이 닿아야 이혼을 하지. 엄마라고 그 지긋지긋한 인간이 좋아서 이래? 이래 어쩌냐 미연아.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결국 자기 삶을 벼랑 끝까지 몰아 뛰어내리고 싶게 만든 사람이 부모니까요. 빚을 다 갚아도 원체 좋지 않은 집안 사정 때문에 나아질 것도 없었는데 몰랐던 빚이 더 얹어 숨통을 조이니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났대요. 앞으로 치열하게 살아남아 하루라도 더 제 얼굴을 보며 사는 게 낙인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자니 제가 자꾸 눈에 밟혀 그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아빠에게 연락한 것이에요. 미안해. 네 탓이 아니야. 어쩌겠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애도 보내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돈 좀 빌려달라니. 미연아,
나한테는 너무 남처럼 비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돕겠어? 일단 급한 불 끄고 차차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아는 언니가 익산 공장에 내려가재. 거기에 자리 하나 소개시켜준다고. 기숙사도 있고 돈도 지금보다 더 많이 준다니까 거기 가서 일해보려고. 금방 갚을게. 익산? 그렇게 멀리? 그럼 서영이는 어쩌고? 서영이 안 볼 거야? 한 번씩 와서 연락할게. 그때 보여줘. 기훈아, 우리 서영이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을 아줌마 빚을 위해 전부 내주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때 아빠는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저를 안고 선자리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가 그렇게 울더랍니다. 기저귀가 젖은 것도 아니고 분유를 안 먹인 것도 아닌데 자꾸 칭얼거려서 곤란하면서도 이 모습을 보고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떨어져 나가주길 바랐대요. 보통 그 모습을 보면 당황한 얼굴로 난감해하며 멀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훈 씨, 잠깐 저한테 줘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달래볼게요. 아니, 애 아빠도 못하는 일을. 저 신생아실 간호사인데 모르셨어요? 아, 엄마는 아빠에게 저를 건네받고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잠재웠죠. 아빠는 그 숙달된 솜씨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애 옷이 너무 많아요. 춥다고 이렇게 갑갑하게 입히면 아이도 힘들죠. 아, 잘 아시네요. 신생아실 간호사시라고. 아직 신입이라 경력이라고는 뭐가 없지만요. 그래도 이 나이에 애 없는 여자치곤 애 잘 보죠? 네, 그렇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아빠의 눈에는 엄마가 구세주처럼 보였답니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문제 해결하는 모습도 멋있었고 여러모로 자기와 다르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많았다고 했죠. 이전에 선을 봤던 여자들과 다르게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났고 결국 그 뒤로 몇 번 다시 만나면서 호감을 키우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커질 때마다 아빠는 마음속에 걸림돌처럼 남은 아줌마 생각이 났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헤어진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은연중에 그렇게 말 한마디로 헤어지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남이 될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네? 그런가? 옷도 못 보던 건데. 선물 받았어. 그렇구나. 어느 순간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에 공백이 생기고 저를 앞에 두고도 저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사이는 정같지 않게 된 겁니다. 17에 만나 벌써 25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즐기고 즐긴 인연을 이어온 두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권태감은 이기지 못한 것이죠. 헤어져도 헤어짐이 아니었던 그 애매모호한 관계는 그날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그 용기 역시 아줌마가 냈죠. 앞으로 자주 오기 힘들 것 같아. 일이 바빠서. 서영이 때문에 자주 오고 싶었는데 자주 만날 일도 없을 것 같네. 그래도 서영이 보고 싶을 때마다 올 테니까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 그리고 기훈아. 어?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너도라니? 너 설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가 좋대. 뭐 내 여러 가지 사정도 다 고려해주는 좋은 사람이라 고민 중이야. 괜히 네 생각에 발목 잡히기 싫어서 미리 말하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나줘. 우리 서영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꼭 잡고. 미연아.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더는 미련 갖지 말자.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인다고 해서 새 도자기가 될 순 없어. 그 후 아빠는 엄마와 정식 교제 후 결혼을 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속이고 싶지 않아 동거 사실도 밝혔고 저를 만나러 오는 아이 엄마가 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엄마가 흔쾌히 받아들여준 것이죠. 아줌마는 자주는 아니지만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연락해서 저를 보러 왔다고 해요. 다녀올게. 잠깐만요, 기훈 씨. 나도 가면 안 돼요? 당신이?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 예쁜 서영이 낳아준 분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요. 그분도 서영이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좋지만 정말 괜찮겠어? 괜찮지 않을 이유가 어딨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가방만 챙겨서 나올게요. 그래서 엄마도 아줌마를 함께 만난 적도 여러 번이었답니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만나기 전엔 아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와닿지 않았. 만나고 나니 마음이 많이 놓여서 다행스러우면서도 많이 부러웠다고요. 평범한 집안에서 살아 간호사라는 멋진 직업도 가진 데다가 남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던 사람. 아줌마는 엄마를 그렇게 기억했죠.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너는 나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 너는 매번 만날 때마다 선물을 가져오는 나를 너무 좋아했고 나를 보고 항상 웃어주고 재롱도 피워주며 사랑한다는 말도 해줬지. 엄마로 살 수는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했단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답니다. 제가 자랄수록 아빠는 아줌마와 제가 만나는 게 저와 본인의 가정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런 관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관계는 또 뭐고. 정리는 무슨 정리. 이제 서영이 6살이야. 이제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고 슬슬 지금 겪은 일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게 되는 시기라고. 자랄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모, 매번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선물을 사오는 이모, 헤어질 때마다 눈물로 보내는 이모. 결국 미연이 네가 친엄마라는 거 알게 될 텐데 평생 집사람을 친엄마로 알고 자란 서영이가 혼란스럽지 않겠냐는 거야. 그거야. 우리가 주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쭉 이렇게 매번 만나겠다고? 그럼 앞으로 서영이 만나지 말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면 뭔데? 횟수를 좀 줄여보자 이거지. 싫어. 그렇게는 못해. 내가 내 자식 잘하는 걸 왜 네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거면 내가 데려갈게. 서영이 보내. 내가 키울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가 말이 안 되는데? 너 뭐가 바뀌었는데?
뭐? 서영이가 5살이 되도록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는 뭐가 바뀌었냐고? 뭐? 여전히 너희 엄마 생활비에, 건강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에, 간신히 네 아버지 굴레에서 벗어난 거 말고 객관적으로 서영이 키울 수 있을 만한 능력 갖췄어? 야, 홍기훈. 나라고 집사람한테 남의 자식 키워달라고 하고 싶겠어? 능력이 없어 그렇잖아. 친엄마란 사람이. 야! 데려가고 싶으면 능력부터 키워와.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주제에 엄마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엄마면 서영이한테 뭐가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아빠가 했던 그 가시가 돋친 말에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줌마가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한 달에 한 번 만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엔 옷이나 신발을 샀는데 만나러 올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크는지 치수가 안 맞아 곤란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답니다. 자기 자식 옷 사이즈도 신발 사이즈도 모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고 자책하는 날도 괴로워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유일하게 엄마였다고 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서영이가 성장 속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 빠르대요. 가끔은 저도 지나가다 본 신발이 너무 예뻐서 사서 들어가면 안 맞아서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연 씨, 너무 속상해 말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시간이 가능하면 저와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답니다. 아빠의 극심한 반대로 한 번도 품에 안아 잡은 적이 없던 엄마는 너무 놀랬다고 해요. 1박? 안 돼. 그러다 안 데려오면 어쩌려고? 데려올 거야. 그냥 하루만 같이 있게 해줘. 네가 무슨 마음을 먹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기훈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알아야지. 내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너한테 서영이를 보냈겠어? 나도 분수를 알아. 주제를 안다고. 그래요, 기훈 씨. 누가 뭐래도 서영이 엄마잖아요. 미연 씨가 자기 아이랑 하룻밤 지내는 게 어떻게 문제가 돼요? 그때 엄마는 아줌마 편에 서서 아빠를 설득해 주었고 그렇게 아줌마는 저를 데리고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건 그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서 솜사탕도 먹고 네가 좋아하는 인형도 사고 사진도 찍고 했어. 아줌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추억에 젖은 얼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줌마도 자기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를 데려다 주지 말자. 내가 더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너를 데리고 있자. 그런 생각도 했거든. 근데 밤에 자려는데 네가 엄마를 찾는 거야. 엄마는 밤마다 자장가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준다고. 엄마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서영이 너한테서 엄마를 빼앗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포기한 거야. 너를 위해서. 절대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 그렇게 암묵적으로 더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을 한 뒤에도 엄마는 아줌마한테 주기적으로 제 사진과 소식을 전했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앞에 나설 수 없어 고민하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운 좋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급식실에 자리가 나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매일을 제 얼굴 보는 낙으로 산 것이죠. 처음부터 네 아빠랑 다시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 네 엄마 부고 소식을 듣고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한 거야. 서영이 너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처음엔 네 아빠도 거절했어. 그러다 네 엄마를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는 네 아빠에게 빚을 갚을 생각으로 내가 제안한 거야. 네 아빠 아내로 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서영이 엄마로 살게 기회를 달라고. 나는 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내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도 않았어. 하지만 서영이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적어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를 좀 더 이해하고 결국 너도 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아줌마는 울면서 말없이 앉아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믿기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아줌마가 다 미안해. 근데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아줌마도 항상 서영이 그리워했고 이렇게 얼굴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이 순간을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줌마도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러다 겨우 꺼낸 이야기가 나가달란 이야기였어요. 아줌마는 결국 그대로 방문을 나갔고 저는 아줌마가 남긴 물건과 함께 덩그러니 남았죠. 아줌마가 저를 낳은 친엄마라고 해서 제가 아줌마를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엄마로 받아들이면 평생 저를 키우다 돌아가신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며칠을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 다시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봉화남에 들어있는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엔 아줌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지난번에 동생과 함께 찾았던 그 자리에 멈추더니 엄마에게 인사라도 하듯 봉화나무로 손을 뻗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그 뒤쪽 벽으로 몸을 숨겼죠. 조용한 납골당 안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원희 씨, 저 왔어요. 너무 인사가 늦었죠? 기훈 씨가 반대했는데도 가끔 우리 서영이 보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 딸을 저렇게 당신 껌딱지가 될 만큼 잘 키워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내 딸의 엄마로 살아보려 용기를 낸 건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든데도 서영이가 원희 씨 사랑은 듬뿍 받아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어요.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희 씨가 남긴 일은 내 몫이니까 우리 서영이도 그리고 원희 씨가 낳은 서정이도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내 딸로 넘치는 사랑으로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먼 훗날 하늘에서 만나거든 우리 두 딸 당신 품에 다시 보내줄 테니 그때 더 마음껏 사랑해줘요. 저는 그때 더는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도 이유도 모르겠어요. 숨어 엿듣다가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봐 그랬을까요? 벽 뒤에서 나와 아줌마를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친 아줌마와 저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아줌마는 제 어깨가 축축하게 다 젖을 만큼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내일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요. 내일은 바로 아줌마 생일이거든요. 그 후 매년 가족의 생일은 함께 보냈었는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 처음으로 멀리 떨어져 보내는 생일이에요. 아줌마는 학기 중에 제가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저는 아줌마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근사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엄마라는 말이죠. 태어나 한 번도 그분에게는 주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필요한 말인데 아줌마가 좋아할까요? 제가 입술을 떼고 아줌마에게 엄마라는 말을 무사히 전할 수 있도록 작은 용기를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냅니다. 다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